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사 1급 기출문제를 함께 진행할 고병무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사회복지 기초 가운데 제1 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1번 문제 같은 유형이요. 단골로 출제되는 거죠. 특히 성장이 뭐냐, 성숙이 뭐냐. 1번 성숙입니다. 성숙은 인간의 양적 변화인 표면적 변화만을 의미한다. 정답 벌써 나왔습니다. 양적 변화는요. 이건 성장이죠. 성장. 성장. 성숙은 주로 뭐죠? 네. 뭐에 해당되는? 그렇죠. 질적 변화를 얘기하죠. 주로 질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발달은 분화되고 통합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 성장은 유전적이며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이다. 유전적이며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요거는 뭐죠? 성숙이죠. 성숙.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성장, 유전적 플러스 내적 요인은 성숙.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장이 아니라 이건 성숙이기 때문에 틀렸고,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소근육이 대근육보다 먼저 발달한다. 소근육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디테일한 걸 얘기하는 거죠. 대근육은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소근육 디테일한 것에서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근육에서 섬세하고 그 다음에 아주 꼼꼼한 뭘로 간다? 소근육.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된 거죠. 이렇게.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발달하는 거죠. 인간의 발달 과정은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로, 여기까지는 맞죠? 비연속적이면 상승적이 아니죠. 연속적인 거죠. 그러면서 상승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노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화되기 때문에 하강적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장, 성숙 쉽게 구분하는 방법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성장은 표면적이고 양적 팽창이에요. 양적 팽창. 성숙은 유전적이며 내적 요인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질적으로 팽창되는 겁니다. 성숙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포도가 있어요. 포도에 즙을 짜요. 그러면 바로 먹으면 뭐가 되는 거죠? 포도즙을 짜서 먹으면 주스죠. 포도 주스.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몇 달 또는 몇 년 있다가 마셔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포도주가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숙성되니까. 숙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성숙, 숙성된다. 숙성된다.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대부분 음식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음식들은 뭐예요? 대부분. 바로 먹는 것보다는 숙성시키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세포 분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성숙, 숙성. 질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진짜 1번 형태가 단골로 자주 나온다. 눈여겨봐 주시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적응, 부적응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정, 어세스먼트를 얘기하죠. 사정이라는 건 어세스먼트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 수집 분석 다음에 계획이 나오는 거죠. 플랜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 앞에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사정 단계다. 어세스먼트.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근데 5번을 잠깐 보시면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사회복지에서 대단히 강조하는 거 바로 뭐죠? Person in Environment. PIE. Person. 사람이라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 이거 보세요. 이거 in이잖아요. in.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사회 환경과 생물학적 요소가 이퀄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답 몇 번이다? 5번.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이상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봅시다. 1번 이상행동의 개념은 사회문화와 관계없이 병리학적 용어로 아니죠. 방금 아까 앞에서 2번 문제 했잖아요. 사회문화는 환경적 요소죠. environment. 고로 이 환경적 요소와 관련이 많습니다. 깊어요. 틀렸습니다. 이상행동은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 바로 나왔네요. 2번이죠. 이상행동에 대한 이해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의 고유 영역이다? 아니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플러스 정신과 전문의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족이라든가 직장 동료, 선후배 또는 친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이 한다? 고유 영역이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행동의 광의적 개념, 넓은 개념은 조현병이라든가 인격장애 등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는 아니죠. 조현병, 인격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 요거는 오히려 광의 개념이 아니라 디테일하기 때문에 협의적 개념인 거죠. 이건 디테일하게 콕 집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된다? 협의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 틀렸습니다. 진단 분류 체계로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이 유념. 아니죠. 솔직히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적 편람인 DSM을 많이 쓰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뭐 있느냐? ICD도 있어요. ICD. 그래서 ICD는 조금 어려운 말로 국제질병분류 편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기제. 방어기제도 시험 문제 대단히 잘 나오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사고나 충동, 고통스러운 경험, 인정할 수 없는 기억을, 이게 핵심이에요.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어요. 추방시켜버려요. 무의식 속으로. 그래서 의식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어떤 기억, 생각하기 싫은 거, 이거를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이거 뭘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억압이죠. 이건 억압이죠. 반면에 의식 세계에 머물러요. 의식 세계. 다시 한번 무의식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는 억압이고, 의식 세계에 있는 건 뭐예요? 요게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 야, 너 지금은 잘 나간대. 개그맨이잖아. 근데 너 솔직히 개그맨 시험 볼 때 너 한 5번 떨어졌잖아. 그때 많이 힘들었지. 아,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아, 그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너 고병무 교수 너 잘 나가지만 그때 너 시험 떨어질 때 막 펑펑 울었잖아. 너 재수하고. 아, 그만 얘기해. 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요거는 억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이건 부정인 거죠. 벌써 인지가 됐어? 근데 스탑.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럼 요건 뭐다? 부정. 그런데 억압은 뭐냐면 아예 생각조차 안 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조차 안 나게끔 해버리는 거. 고통스러운 일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 너 그때 그런 일 있었잖아.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아휴, 뭔 소리야. 너 그때 고등학교 될 때 뭐지? 나 기억도 안 나. 이게 억압인 거예요. 하기 싫고 귀찮은 과제를 깜빡 잊는 경우. 숙제하라고 했잖아. 맞다. 숙제 있었지? 죄송해요. 고병우 교수님 오늘 저 촬영 강의 있었잖아요. 맞다. 오늘 촬영 날이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건 억압이라는 거지. 교수님 강의하는 거 싫어하세요? 아니, 난 좋아해.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예를.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투사는 뭐냐면요. 투사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근데 그거를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이거 폭발할 것 같은데 이걸 누구한테 이걸 풀지? 저기 있구나. 그러고 풀어버리는 거야. 그 대상한테. 이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투사. 그런데 약한 대상한테 푸는 거를 전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투사는 그냥 강하든 약하든 그냥 스트레스 받아 그러고 풀어버려. 그럼 이건 투사야. 그런데 약한 대상한테 그걸 풀어요? 그럼 그거는 전이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뭐냐? 엄마한테 혼났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근데 나왔는데 강아지가 보여. 반려견이. 근데 엄마가 되게 사랑해. 그러니까는 한번 훌쩍 본다면 어떻게 하는가? 발로 차버리는 거죠. 깽깽깽깽 하는 거예요. 요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전이. 약한 개체한테 푸는 거는 뭐야? 전이. 그냥 강하든 약하든 그냥 다 풀어버려. 다른 개체한테.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야? 투사. 이 시험대 되게 잘 나옵니다. 승화는 뭐냐면은 내가 싸움을 되게 잘해. 싸움을. 그런데 건달이거나 양아치가 되는 게 아니라 격투기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승화.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진짜 잘생긴 친구가 있어요. 정말 거의 주윤발 아세요? 주윤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나이 때 주윤발 이거였거든요. 홍콩 배우. 진짜 주윤발급이에요. 근데 이제 걔는 그 사주를 잘 봐요. 주역 사주를. 그랬더니 세상에 연, 월, 일시 4개 전부 다 도화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화살. 도화살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복숭아,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상대방을 꼬시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도화살이. 한두 개만 있어도 이게 엄청난 건데 연, 월, 일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도화살이. 그러니까 뭐 게임 끝났지. 그런데 이게 나쁜 길로 빠지잖아요. 그때 그 역술가 그랬어요. 이게 나쁜 길로 빠지면 이게 바람기가 높아가지고 여자들 꼬시는 그런 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풀리면, 말 그대로 잘 풀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연예인 됐어요. 연예인 됐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연애는 이때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승화. 자기가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승화. 고병 교수님 진짜 말을 잘하세요. 강의를 잘하세요. 그럼 내가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되게 웅변도 했고 말을 잘했어. 그럼 나는 나쁜 쪽으로 빠지면 뭐가 되는 거야? 사기꾼. 남 등쳐먹는. 그런데 그거를 교수, 강사로 빠져.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승화. 반동 형성.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반동 형성. 좋아해. 근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표정, 싫어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 이게 반대예요. 반동. 싫어해. 싫어하는데 좋게 대해주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반동 형성. 이 자기방어 기제는요. 이렇게 요즘 보기 형태로 나와서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온다. 눈여겨보시길 원합니다. 정답 3번. 에릭센 나왔네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주요 발달 과학과 위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감 대 불신감. 맞죠? 근면성 대 열등감. 맞습니다. 학령기. 주도성 대 죄책감. 친밀감 대 역할 혼미. 삑. 역할 혼미, 역할 혼란은요. 그냥 역할 혼란이라고 쓸게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친밀감 대 역할 혼란이 아니라요. 자아정체감 대 즉 자아정체감 형성 대 역할 혼란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입니까? 청소년기 13세부터 주로 18세까지. 정답 바로 나왔네요.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은 1단계로서 주로 0세부터 1세 또는 0세부터 2세까지를 얘기를 하고 근면성 대 열등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학령기. 그래서 7세부터 12세 또 어떤 교재는 8세부터 13세 이렇게 하는데 통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은 3단계죠. 그래서 4세부터 통상 6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대 수치심이 이제 2세부터 4세 2단계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4번 친밀감 대 역할 혼란이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 대 역할 혼란이고 이건 주로 청소년기에 해당이 된다. 오히려 친밀감이 나오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친밀감이 나오려면 친밀감 대 역할 혼란이 아니라 요 친밀감이 나오려면 요거는 20세부터 40세까지 청년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때를 얘기를 한다. 친밀감 대 고립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서 융입니다. 드디어 융 나왔네요.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르소나는 개인의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기 위한 가면을 얘기한다. 이 페르소나가 뭐냐면요. 요 눈 부위만 가르는 그 외국 귀족들 그 무도회라고 그러나 파티 보면은 눈만 요렇게 가리잖아요. 마스크는 전부 다 가리는 거고. 어떻게 눈만 가리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통상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치부를 보여주기 싫은 거야.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가면을 쓰고 보여주는 형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기 위한 가면을 의미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가면 쓰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눈다. 맞죠?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을 강조한 거는 프로이드예요. 자기 스승인 프로이드인데 아니다. 집단 무의식 대대로 원시시대 때부터 대대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집단 무의식
또 있다. 요걸 강조하는 거는 누구예요? 융이라는 거죠. 융. 그래서 개인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도 있습니다. 융 맞습니다. 3번 남성의 내부에 있는 여성성을 애니무스, 아니무스로 한다. 아니죠. 남자인데 여성 성향을 보여? 요게 애니마죠. 반대로 여성인데 남성 성향을 보여? 요게 애니무스죠. 애니무스.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애니무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애니무스. 그래서 남성의 내부에 있는 여성성은 애니무스가 아니라 뭐예요? 애니마가 되는 겁니다. 애니마. 틀렸습니다. 원형은 집단 무의식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원형이라는 것은 집단 무의식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본체? 이런 형태를 뭐라고 표현한다? 원형. 인간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섀도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림자가 있단 말이야. 사람은 전부 다 어두운 면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리고 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든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건 자기의 치부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 그게 가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뭘 가지고 있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고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뭘 가지고 있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섀도우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스키너입니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다. 맞습니다. 강화 계획은 크게 연속 강화 계획과 간헐적 강화 계획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강화가 아주 센 건 뭐라는 거예요? 간헐적 강화 계획. 얘가 엄청 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연속적 강화 계획은요. 쉽게 얘기해서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거예요. 비둘기 상자, 쥐 실험해봤죠? 스키너 상자에서. 반면에 간헐적 강화는 어쩔 때는 요만큼 주고 어쩔 때는 왕창 주고 배를 누를 때마다 또 어쩔 때는 요만큼 주고 어쩔 때는 이만큼 주고 이거 종잡을 수가 없네? 그랬더니 그 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배를 누르더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는 부리가 부러져서 죽고 얘는 힘이 빠져갖고 쥐는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스키너 상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슬랭머신. 제가 미국에 가서 슬랭머신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777이 나와 이렇게 잡아당기면 삐걱삐걱 돌아가면서 뭐 자두도 나오고 귤도 나오고 복숭아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777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요. 동전 소리가 계속 들려요. 땅땅땅땅땅 코럴. 아마 25센트야. 그 25센트가 땅땅땅땅땅땅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바니걸스라고 하냐? 바니걸스가 이렇게 카트 밀고 와서요. 그 헝겊으로 된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해줘요. 묶어줘요. 그러면 이제 막 이 사람도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일부러 지폐로 줄 수도 있는데 동전으로 계속 땅땅땅땅 소리를 진짜 한 10분 정도 나는 것 같아. 계속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자극받아가지고요. 계속 말보로 담배 피면서 계속 누르는 거야. 나도 언젠가는 잭팟이 터지겠지. 그러면서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잡아당기는 거야. 근데 그거 10만 분의 1이에요. 잭팟 7777 이 5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는 1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그 10만 분의 1의 확률에 그 간헐적 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주식 일 못하고 계속 주식장 보는 거야. 누르고 왜? 어느 순간에 급등하거든. 언제 급등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식장 보는 거야. 코인 보는 거야. 언제 오를지를 모르니까. 이거예요. 간헐적 강화 계획. 고정간격 강화 계획은 일정한 수. 아니죠. 횟수. 수가 나오면 비율인 거죠. 간격은 시간이에요. 시간. 반면에 수가 나오는 거, 횟수가 나오는 건 뭐다? 비율이다.
그래서 여기 일정한 횟수의 반응이 나타난 후에 강화시키는 절차는 고정 간격, 즉 시간이 아니라 고정 비율이 되는 거죠. 고정 비율. 다시 한번 간격, 고정 간격이든 가변 간격이든 강화 계획에서 간격 나오면 시간. 저는 주급을 받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저는 연봉을 받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간격. 딸기를 한 바구니 딸 때마다 5,000원씩 받습니다. 저는 수학 문제 10문제를 풀 때마다 횟수잖아요. 저는 간식을 받습니다.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1차적 강화물은 음식, 물, 따뜻한 것 등과 같은 무조건 자극으로서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벌은 혐오적인 사건을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특정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7번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스키너에 관련된 강화에 관련된 이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두라 교수님, 사회학습이론. 관찰학습 과정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서 모델의 상징적 표상을 연습하는 과정이다. 모델의 상징적 표상을 잘 기억하여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정적인 단어 나왔네요. 모델이 있어. 깐난애기야, 어린애야. 근데 엄마 아빠를 보면서, 특히 엄마를 보면서 그 엄마가 어떤 말을 하나, 입술, 그 다음에 어떤 행동하나 그걸 계속 봐. 집중해. 주의 집중. 그러면서 여기에 기억을 해.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 기억된 정보를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단계로서 실천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이다. 답 나왔죠? 정답 뭐예요?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단계로서 기억된 정보를 뭡니까? 운동재생이죠. 운동재생이죠. 다시 한번 기억했어? 근데 그 기억된 정보를 행동으로 전환시켜. 그럼 뭐다 이거는? 운동재생. 운동재생. 그리고 실천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과정은 말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기화 과정은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자신감을 얻는 과정. 동기화는 내 걸로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주의 집중은 말 그대로 그 모델링에 말하는 거, 입술이라든가 그 눈빛이라든가 표정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보는 거. 요거는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학자 이론과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아들러 개인심리이론, 열등감 보상,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동화와 조절,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조작적 조건화와 소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무의식과 리비도,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 출생순위, 출생순위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큰아들 다르고 막내아들 다르고 큰딸 다르고 막내딸 다르고 그 다음에 형제가 많은 집안과 외아들, 외동딸 다르고 출생순위, 생활양식, 캐릭터죠. 이건 누구예요? 이건 아들러죠. 이건 아들러예요. 로저스가 아니라. 정답 몇 번? 5번. 자, 10번으로 넘어가서 아론 백 교수님. 인지적 왜곡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모두 골라볼까요? 자, 개인화. 개인화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게 다 자기 잘못으로 아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아이고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직장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근데 그거 가지고 아이고 내 잘못이다. 내가 덕이 모자라서 그런 거다. 그런 거. 어떤 개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좀 아깝게도 점수 몇 점 차이로 떨어졌어. 그럼 고백무효서 제가 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못 가르쳐서 막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뭐야? 개인화. 개인화. 예. 이분법적 사고. 너 1번 당이야, 2번 당이야. 빨리 얘기해. 이거. 너 갈 거야, 말 거야.
글쎄. 빨리 얘기해.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먹을 거야 말 거야? 너 짜장이야 짬뽕이야? 볶음밥은 안 될까? 짜장이야 짬뽕이야? 이 문법적 사고.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과잉 일반화, 침소봉대. 요만한 샘플이 적은 일반적인 그러한 조그마한 샘플을 가지고 전체에 적용시키는 거. 이게 과잉 일반화. 침소봉대. 침처럼 작은 걸 가지고 대들보처럼 크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 이해되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과잉 일반화. 주로 샘플이 적은데 이 적은 샘플을 갖고 모든 모집단에다 적용시키는 거. 임의적 추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어떤 명확한 어떤 근거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했을 거야. 둘이 사귀지? 뭐 이런 것들. 아니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지하철 몇 번 같이 탄 거고 우연찮게 같은 그 학식 먹은 것뿐인데 쟤네들 봐봐. 지하철 요즘 같이 타고 다니고 저봐 학식도 같이 먹잖아. 그냥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마침 그 예를 들어서 그 여학생인데 그 자리 맞은편에 앉은 것뿐이야. 저 봐봐. 둘이 사겨. 이걸 뭐라는 거 우리가? 임의적 추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전부 해당됩니다. 5번. 11번으로 넘어가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전조작기예요. 자, 상징적 사고와 병원놀이, 소꿉놀이, 무슨 놀이 등의 가상놀이가 가능하다. 모든 물체에 생명이 있다, 감정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물활론적 사고. 물건 할 때 그 물자죠. 활, 살아있다. 살활자. 물건이 살아있다. 수, 길이, 면적, 무게, 부피 등 여러 형태 보정. 노. 이거 파악 못하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여 노. 전조작기 안 되죠. 그래서 수, 길이, 면적, 무게, 부피 등 여러 형태의 보정 개념이 획득된다. 요거는 구체적 조작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론이 가능한 것은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는 주로 학령기 7세부터 12세.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중고등학교 시절, 즉 13세부터 18세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기억, 니은. 여기 있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으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반 체계 이론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체계가 내외적 균형 상태를 성취한 균형 상태, 자기 조절 과정을 의미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균형 상태, 또 나왔네. 안정 상태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을 의미한다. 일단 요 말 나오면은요, 3개 중에 하나예요. 아니 2개 중에 하나지. 2개 중에 하나. 먼저 균형, 항상성. 요 2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안정상태. 자, 균형과 항상성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체계의 속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은 폐쇄 체계예요. 엔트로피. 즉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은 상태에서 그 균형, 말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건 뭐다? 균형. 반면에 항상성은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와요. 외부에서 에너지 유입은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의 속성을 유지하는 거. 즉 개방 체계예요. 네겐트로피.
안정 상태는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와요. 항상성처럼. 그런데 유지가 아니라 체계의 속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예요. 얘는. 요건 안정 상태예요. 그래서 개방 강도 및 변화 강도로 따지면 균형보다는 항상성, 항상성보다는 안정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 아주 심해. 부부간의 갈등이. 근데 어떻게든 간에 부부간의 그 갈등을 자체적으로 둘이서 해결하려고 해. 그럼 이건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너무 진짜 안 좋아. 그래서 저 같은 사회복지사 전문가한테 와. 고병훈 교수님, 저희가 너무 갈등이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물어본다는 거죠. 이혼할까 안 할까? 이혼을 하기 싫습니다. 이혼을 하기 싫고 계속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대.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맞죠? 나 같은 전문가를 찾아왔단 말이야. 외부 에너지가 유입돼.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항상성. 그런데 변호사를 찾아가. 외부의 에너지가 유입됐죠? 근데 변호사가 얘기해요. 두 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시면요. 둘 다 상처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디보르스, 이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래 여보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해. 변화가 됐잖아요. 외부 에너지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안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일단 안정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 왜? 균형 상태를 성취하기 위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예요. 그럼 뭐냐는 거지. 어디 있습니까? 정답. 균형은 없네? 지문상에? 그럼 다 뭐예요? 항상성인 거지. 없잖아요. 지문상에. 정답 뭐다? 항상성. 홀로는 뭐냐면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그때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신성 모독죄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물론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개신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대부분은 유대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봐요. 신약을 안 보고 신약은 예수님의 일생을 성경이라는 거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일대를 만든 거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거는요. 그 신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뺀 그 앞에 거 구약만 본단 말이야. 유대교는. 언더스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이제 강의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내일이 부활절이잖아요. 신성 모독죄인 거지. 그러면 그 신성 모독죄 근거가 뭐냐? 수천 명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발칵 뒤집어진 거죠. 뭐? 너를 통해서만 저기 목수의 아들 뭐 나사렛 예수 너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야훼한테 그래갖고 로마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그래갖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 이 개념을 우리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론.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되는 거. 개신교 카톨릭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모여서 하나, one, the God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따로따로 얘기한다는 거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전체가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되시나요? 쉬운 예가 있다. 자, 뭐냐? 아주 쉬운 예. 자, 보세요. 이거 오늘 하려면 1시간 넘겠는데, 인행사. 되게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요. 지금 영국에서 저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자, 봐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뭘 흔들어야 돼요? 손흥민 선수 얼굴을 흔들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뭘 흔들어요? 태극기를 흔든다고.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유심히 안 봐. 자, 다시 한번. 내가 손흥민 선수 팬이야.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 그러면 손흥민 선수 얼굴 사진 캐리커처가 있는 걸 흔들어야 되잖아. son, I love you, 화이팅! 이래야 되잖아. 근데 태극기를 흔든다고, 태극기를. 왜 그럴까? 그렇지.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고로 대한민국은 뭐라는 거야? 손흥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일개 팬 고병문은. 팬이지만 하나라는 거지. 하나. 삼위일체 하나듯이 고로 손흥민이가 난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혼론. 시너지. 부분의 합은 그 합의 이상. 대표적으로 계백장군 500결사대. 5000결사대가 아니에요. 500이에요. 맨 처음에 공주에서 부여에서 출발할 때는 500명이었단 말이야. 논산까지 가는데 제가 세종시 살잖아. 부여야 공주야 그때 당시. 아무튼 그 부여 공주에서 논산까지 가는데 딱 하루길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젊은 청장년들이 전부 다 계백장군을 따라가겠습니다. 모였어. 그래갖고 중간에 가는 길에 모여서 모인 인원이 5,000명이 된 거예요. 원래는 500명인데. 근데 나당 연합군은 5만 명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이겨야 돼? 나당 연합군 5만 명이 이겨야 된다고 산술적으로. 5,000명. 근데 누가 이겼어요? 5,000 결사대가 이겼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시너지. 영하 300. 크세르크세스 군단이 왔어. 20만 명이야. 근데 얘네들 스파르타는 300명이야. 누가 이겨야 돼? 크세르크세스 얘네들 20만이 이겨야 되잖아. 누가 이겼어요? 300. 스파르타 300명이 이겼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시너지. 부분의 합은 그 합의 이상. 투입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는 과정. 엔트로피 여기 적었잖아요. 폐쇄체계. 개방체계는 네겐트로피. 외부의 에너지가 유입이 돼. 네겐트로피.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체적으로 막아. 그러면서 결국은 소멸해. 폐쇄체계 엔트로피.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적응의 한 형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할 때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을 회복시키거나 적합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반응과 전략. 개인이 사용하는 반응과 전략이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1번 대처, 2번 균형, 3번 호혜성, 4번 다중종결성, 5번 안정상태. 정답 뭘까요? 대처죠, 대처. 대처예요, 대처. 너 대처 어떻게 할 거야? 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사 1급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럼 너 그때 대처 어떻게 할 거야? 그 얘기라는 거는 개인이 사용하는 반응과 전략, 개인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균형, 아까 설명했죠? 호혜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혜성과 호혜성이 있어요. 좀 개념이 달라요. 시혜성은 이거 정책론에도 잘 나오는데 시혜적 특성 뭐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주로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시혜 이렇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거야. 시혜. 한쪽에서 한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시혜. 반면에 호혜는 이쪽에서 뭘 줬어? 그럼 이쪽도 뭘 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당근. 당근. 저 이거 뭐 있는데 이거 가져가실 분 있어요? 제가 가져가. 그러면서 이분이 저도 요거 있는데 이거 가져가실래요? 예, 제가 가져갈게요. 이런 것들. 호혜는 이 호자가요. 좋을 호자가 아니라 상호, 듀얼. 이 호자는 듀얼이에요. 듀얼. 서로 간의 혜택을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호혜적이라는 거는. 요 시에서 요 시는 베풀시. 베푼다.
주로 가진 자들이 못 가진들한테. 권력자가 저기 뭐야 노예 노비 옛날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베푼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수직적인 의미가 강해요. 다중종결성 다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갈래. 그러니까는 출발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예요. 고등학교 우리 동기들이 있어. 근데 나중에 20년, 30년을 봤더니 무슨 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신부가 된 사람도 있고 스님이 된 사람도 있고 나처럼 대학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기업가가 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 뭐 사기꾼이 된 놈도 있고 별의별 인연 많아. 그러니까 종결은 종결인데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 형태. 출발점은 똑같은데. 이해되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다중종결성. 안정상태. 역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대처를 얘기를 한다. 14번. 브로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미시, 중간, 내부체계? 내부체계란 말 없죠. 거시체계죠. 거시체계지. 그리고 외체계로 구분했다. 그래서 미시체계는 클라이언트를 감싸고 있는 가까운 분들, 부모라든가 뭐 형제지간, 자매지간,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친구. 중간체계, 미시체계 간의 관계. 아빠와 엄마의 관계가 나한테 영향을 줘.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관계가 나한테 영향을 줘. 둘 다 친구인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직장 상사가 있는데 부장님과 과장님과의 트러블이 나한테 영향을 줘. 나는 대리인데.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중간체계, 미시체계 간의 관계가 클라이언트한테 영향을 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중간체계, 거시체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거는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거시체계, 외체계, 시간, 어떤 물리적 요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한다? 우리가 외체계. 니은 외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부모의 직장, 주로 직장이 나오죠.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중간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내부체계와 외체계 간의 관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내부체계.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내부체계와 외체계 간의 관계로 주는 게 아니라 미시체계 간의 관계예요. 미시체계 간의 관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미시체계잖아. 아버지도 미시체계고 어머니도 미시체계잖아. 그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 큰형하고 작은형의 관계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이걸 전부 다 우리 뭐라고 그런다? 중간체계. 틀렸습니다. 미시체계는 인간 발달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가족이 대표적인 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리을 어디 있어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사회환경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은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대상이다. 조직은 목적 지향적이며 분업적 특성이 있다. 집단의 구성 동기에 따라 자연집단과 형성집단으로 분류된다. 지역사회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화가 가능한 대상이다. 전부 다 맞죠. 그런데 5번을 보시면 집단은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최소 단위는 3인 아니죠. 2인 이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부부가 뭘로 들어간다? 집단으로 들어간다. 집단, 부부가. 부부 2명이잖아요. 부부, 집단.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 옳지 않은 거. 16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환경체계로 옳은 것은 사회나 국가, 민족의 역사적 전통, 가치, 이념 등이 반영된
정치, 경제, 교육 등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 요소. 딱 느낌 오네. 느낌 오죠? 어떤 건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문화체육.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제도나 법, 정책 등 사회 구조적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뭐예요? 거시책이잖아. 거시책. 정답 몇 번? 2번. 다음. 문화와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는 인간의 삶과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사회복사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비배타적이죠. 비배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중동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난이라고 그러나요? 그 화덕에 구운 거. 그걸 뭐 손으로 뜯어 먹을 때 포크라든가 뭐 젓가락이라든가 뭘 이용을 해서 뭐 저 야만스럽게 손으로 뜯어 먹는 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유, 저 아프리카 사람들 봐라 저거 그냥 빨개 벗고 다니네. 저 뭐냐 저거. 아이고 참.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래서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비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이 요구되고 문화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획득되는 특성이 있으며 주로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 변형, 문화 마찰 등의 용어는 문화의 어떤 역동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18. 태아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신부의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은 태아의 발달에 아니죠.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임신부의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은요, 태아 발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어마어마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임신부의 흡연은 태아의 미수가 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뭐 흡연뿐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면제를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고농도의 카페인을 섭취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탯줄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농도의 그 뭐죠? 커피 마신 그 다르대잖아요. 뇌 구조가. 임신부의 알코올 섭취는 해독 가능이 없는 태아에게 축적되어 안면, 기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태아가 사망하거나 출생 시 조산, 저체중증,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코카인, 헤로인, 니코틴은 왜 안 들어가? 그죠? 코카인, 헤로인, 니코틴 끝에 인자 들어가면 중독성이 있는 거죠. 코카인, 헤로인, 니코틴, 카페인 끝에 인으로 끝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뇌에 영향을 줘요. 도파민을 폭발시키기 때문에요.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의존하게 되면 태아가 약물에 중독된 채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그래서 특히 남편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임신했다 그러면요 정말 신경 많이 써줘요. 물론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동료라든가 남편분이 정말 먹는 거 하나까지 전부 다 신경 써야 돼요. (19번) 신생아의 발바닥을 살살 긁어 간지럽히면 발가락을 붙여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거 발바닥에 간지럽히면 이렇게 발가락이 쫙 펴져요. 뭐죠? 바비스키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거 기본이죠. 모로 반사는 뭐예요? 빵! 순간 놀랬죠. 놀라운 교향곡처럼. 그럼 이러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모로 반사. 다른 말로 경악 반사. 순간적으로 쫙 이렇게 몸을 쭉 피는 거. 흡인 반사. 이건 빨기, 서킹, 빨다는 거죠. 빨기. 쭉쭉 빠는 거. 손가락 빤다 이런 거. 빨기 반사. 탐색 반사. 탐색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엄마 유두를 찾아가지고 젖을 빨아야 되잖아요. 생존 본능이잖아. 그렇잖아.
손가락 끝을 이렇게 입 주변에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그 손가락 있는 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 엄마 유두인 줄 알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탐색 반사. 파악 반사. 다른 말로 쥐기 반사. 꽉 쥐는 형태 이런 거. 꽉 쥐는 거. 애들 그래서 손 이렇게 꽉 쥐고 있잖아. 파악 반사, 쥐기 반사.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이거는? 발가락이 부채살 모양으로 쫙 펴지는 거. 이건 뭐다? 바빈스키 반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음. 영악이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영아의 골격은 성인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숫자는 같으며 단단 아니죠. 약하죠. 틀렸습니다. 영아기에는 대상 용속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답 나왔죠. 몇 번? 2번. 대상 용속성.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 보여도 언젠가는 다시 오겠지. 이런 형태. 대상 용속성. 영아기의 성장 발육은 머리에서 다리로 팔다리와 같은 하이브에서 아니요 반대죠. 몸통 부위에서 하이브로 가는 거죠. 가장 발달이 빠른 시기로 뇌에는 아니죠. 가장 발달이 빠른 시기는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눈만 뜨면 키가 크고 눈만 뜨면 키가 크는데 이런 형태. 예. 틀렸습니다. 가장 발달이 빠른 시기는 청소년기다.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가지는 남근기라고 했습니까? 영악인데 뭐라고 표현했나요? 이때를. 항문기라고 그랬죠. 항문기. 남근기가. 남근기는 3세에서부터 6세고 0세부터 2세. 요거는 항문기라고 그랬죠. 항문기.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유아기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고 특징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에릭슨에 의하면 기본적 신뢰감이 형성되는 발달 단계입니다. 5번. 언어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로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유아기입니다. 3세부터 발달. 근데 옳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에릭센은 이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도성 대 죄의식 또는 죄책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식 또는 죄책감 이렇게 표현했죠. 신뢰감 대 불신감이 아니라 주도성 대 죄의식, 죄책감이라고 표현을 했다. 정답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마샤의 청소년기 자아정책감의 발달 유형은 조금만 내릴게요. 정체성 위기 상태에 처해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할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하지 못하는 상태. 이때 이거를 마샬 교수는 뭐라고 표현했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체감 유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감 유예는 다시 한번 위기 상태에 처해서 정체감을 확립을 해야 돼요. 위기 상태에 처해서.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 이걸 뭐라고 했다 우리가? 정체감 유예. 반면에 정체감 혼란이라는 거는 위기도 없고 전념, 노력 같은 말, 의사결정도 안 하는 형태. 정체감 유실이라는 거는 위기는 있어. 위기가 없어. 유실은 위기는 없지만 전념해, 노력해, 의사결정해. 위기는 없지만. 자아정체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아정체감 이런 말은 없고. 자아정체감 성취는 위기도 있으면서 전념, 노력, 의사결정해. 주로 전념이라 표현하거든. 전념해. 다시 한번 위기가 있으면서도 그래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거야. 내가 이걸 극복해서 이렇게 해야지. 좋았어. 결정했어. 이렇게 나갈 거야. 위기가 있으면서 어려운 시기,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이 길로 나가야지. 이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아정체감 성취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태는 있어. 위기 상태에 처했어. 그래서 다양한 역할 실험을 해.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래 내가 이 길로 나가야 되겠어. 전념은 아직 안 한 상태.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이걸 유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유예예요.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크고 작은 위기는 경험한대요. 아, 나 근데 뭐 해야 되지? 나 어느 쪽으로 직장 잡아야 되지? 아, 나 이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나 이거 공부 계속 해야 돼? 뭔가는 해. 역할 시험 이것도 해보고 저거는 해. 그런데 확실하게 이거야! 드물죠. 그러니까 자아정체감 성취하는 사람은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잖아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자아정체감 형성,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비거스트 교수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청년기 발달과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보시면 가정을 꾸립니다. 청년기예요. 그렇죠? 결혼해서. 직업생활 시작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청년기가요? 아니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은 주로 중년기, 내 나이대 이후죠. 예. 주로 40대라고, 40대도 요즘은 젊고요. 50대 이후라고 봐야 돼요. 50대 이후.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예.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답 4번.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의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래 사용하여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정성 지능은 뭐냐면 크리스탈라이즈. 크리스탈이 어때요? 크리스탈.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거. 그리고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단하면서 빛나요. 크리스탈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야, 귀한 크리스탈 그릇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뤄요? 설거지할 때나 아니면 옮길 때? 그냥 설거지할 때 더 집어던지고 막 귀한 크리스탈인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소중히 다루잖아요. 신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탈라이즈드 지능이라는 거는 신중함을 얘기해요. 신중함. 자기 어떤 경륜을 바탕으로 나오는 신중함을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탈라이즈드. 반면에 플루이드 지능은 뭐냐면, 유동성 지능은 뭐냐면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순발력.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 즉각적으로 나오는 어떤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순발력,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유동성 지능이라. 그러니까 조금 느리지만은 경륜에서 우러난 어떤 신중함, 조심성, 요거는 크리스탈라이즈. 반면에 즉각적으로 탄력성, 순발력, 요거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플루이드라이즈, 유동성 지능 이렇게 해요. 그럼 반대인 거죠. 노년기에는 결정성, 신중함, 조심성이 더 되게 높죠. 반면에 유동성 지능 어때요? 낮죠. 근데 지문 2번을 보시면 결정성 지능은 감퇴하나? 아니죠. 높다고요. 유동성 이제 지속이 아니죠. 반대라는 거죠. 노년기는. 정답 몇 번? 2번. 배우자 사망 등을 겪게 되면서 심리적 우울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수분과 피하 지방이 감소되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글자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주름. 은퇴로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고 상실을 경험하며 자아정체감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정체감이 형성이 돼요. 떨어져요. 왜? 사는 게 팍팍하니까. 정답 몇 번? 2번. 자, 라스트 25번.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 발달 과제를 제시한 학자와 과학이 옳게 연결된 것. 버틀러 교수님. 인생의 주기를 6단계로 나누고 노년기에는 건강, 은퇴, 상실, 관계 등의 적응에 직면한다. 팩 교수님. 인생의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로 성인 후기 전환기와 성인 후기 2단계로 나뉘었으며 신체 변화와 성격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에릭슨, 진짜 유명한 분이죠. 에릭슨 교수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통찰하고 점검하는 시기로 노년기의 중요 과학과 중요 과학과 위기는 자아통합 대 절망감이다. 라빈슨 교수님,
노인들이 죽음이 가까워짐에 따라 과거에 대해 추억하고 죽음에 대한 조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멀리 본다는 거죠. 새가 높이 날잖아요. 이 조망이라는 거는. 그래서 새처럼 높이 날아서 이렇게 멀리 넓게 이렇게 보는 걸 조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을 회고한다. 하비거스트 교수님. 건강한 노인의 성격 발달을 위해 자아분화대 역할몰입, 신체 초월대 신체 몰입, 자아 초월대 자아 몰입의 과학과 위기를 제시하였다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죠? 예, 3번이죠. 에릭슨 교수님. 1번은 왜 틀렸어요? 인생의 주기를 6단계로 나누고 노년기에 건강, 은퇴, 상실, 관계 등의 적응에 직면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생의 회고를 얘기했죠. 이번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가 생의 회고를 강조했습니다. 이번은. 다음 팩 교수님. 이분이 자아분화대 직업몰입, 그 다음에 신체 초월대 신체 몰입, 노년기 때, 그 다음에 자아 초월대 자아 몰입, 이거를 강조했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무슨 뭐 성격과의 관계를 이건 아닙니다. 다음 4번. 노인들이 죽음이 가까워짐에 따라 과거에 대해서 추억하고 과거에 대해서 추억하고 생의 회고. 버틀러죠. 이건 버틀러 교수. 죽음에 대한 조망에 초점. 조망. 내가 제대로 살았나? 여지껏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75세인데 이렇게 보는 것. 생의 회고. 이거는 버틀러 교수입니다. 하비 러스트. 건강한 노인의 성격 발달을 위해 자아분화대 역할몰입, 신체 초월대 신체 몰입, 자아 초월대 자아 몰입. 이건 누구예요? 팩 교수님이에요. 이건 팩이에요. 팩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조금 길게 했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따야 돼요. 인행사에서. 그래서 1교시를 한다. 1교시 1영역 맞나요? 네.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조사원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